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청와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2018년 새해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는 12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사면을 실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이었죠. 이 대상은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서민생계형 사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또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약 165만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이 됐는데요. 단 음주운전이거나 혹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대 반부패 사범도 사면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5대 반부패 사범이라 하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서민생계형 사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장발장 사면이라고 불리는 그런 수용자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한 봉지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을 받은 수용자도 있었고요. 또 유아와 함께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용자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출산을 한 그 수용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사회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길 그리고 다시는 이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부에서 그 작은 신생아 용품도 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면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던 사면심사위원회 절차도 굉장히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심도 깊게 그 심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번 사면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단행을 한 건데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민생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여성 인재 발탁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장관 30% 달성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대만큼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높은 장벽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급 인사에서는 3명의 여성 장군이 배출이 됐습니다. 강선영 대령, 허수연 대령, 권명옥 준장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세 분이신데요. 별을 이제 단 겁니다. 한꺼번에 3명의 여성 장군이 배출된 건 우리 군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특히나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이 된 강선영 대령과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을 맡게 될 허수연 대령은 전투병과 출신입니다. 이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동시에 2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 안에서도 여성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 전에도 곧잘 있었습니다. 장관들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국방부의 여성국장 출신이 임명이 됐고요. 또 국방부 대변인도 여성입니다. 또 국방부 계획예산관에 여성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방 분야 여성 인재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원칙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또는 학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능력과 자격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이겠죠. 새로 임명되신 여성 장군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라이브가 됩니다. 어느덧 2017년이 벌써 후루룩 하고 다 지나버렸는데 오랜만에 이분을 모시게 됐네요. 마지막은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청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함께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
왜 안 나오시지 하면서 좀 누가 기다리셨을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하트를 날리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화면은 잡히지 않지만 항상 여기 이쪽이나 이쪽 어딘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대변인님 진행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시 50분 라이브를 시작한 게 그래도 좀 됐어요. 네, 11월 3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3일날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테스트 촬영 기간을 가졌고요. 네. 여러 가지 그때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해봤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방송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을 한다는 개념도 아니기도 하지만 네. 장비부터 해서 세트, 조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테스트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도 많았고요. 네, 처음에 없던 이 수호랑 반다비도 생겼고요. 네. 장소도 여러 군데 옮겨봤고요. 저희가 청와대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소셜 라이브다 보니 어떠한 인프라도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트 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예,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11시 50분 라이브를 진행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가 있었죠. 이제 흔히 이제 홍보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그치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홍보가 아니라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소셜 계정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가 라이브 지금 외국에서 외국 정상들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직접 댓글로도 소통하고 라이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11시 50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변인님이 네. 또 기자분들께 가서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춘천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대변인님과 함께 이제 국민께 직접 브리핑을 드린다. 네, 대통령의 일정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린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사실 청와대 오시기 전에는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10년 넘는 네. 경력을 가진 프로 방송인이셨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예. 청와대에서 이전에 없던 일을 하시다 보니 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네. 얼마나 참 이전에 그럼에도 일하시던 것과는 불구하고, 다르죠.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 욕심에 못 미치지만 욕심이라는 게 왜 끝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또 시작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 들고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들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대변인님이 이 댓글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어려웠었죠. 이거를 어떻게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대변인께서 우리 댓글 읽어줘야죠 하고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이 직접 소통 온라인에 아주 친화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 부대변인님입니다. 네, 근데 아직도 뭐가 안 익숙한지 뭐가 연결이 안 돼요. 하여튼 핸드폰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이상용 선생님께서 네. 좋아요 꿀잼 청와대 자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대변인이랑 자매라니 영광입니다. 아유, 저야말로. 그래서 휴대폰. 그래서요 저희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네. 11월 3일부터 시작했던 우리 라이브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베스트 5 네, 뽑아가지고 베스트 와봤습니다. 예, 5나 있습니다. 10도 뽑을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다 뽑을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인지가 궁금한데 5위부터 보나요? 아니면 1위부터 보나요? 아무래도 1위부터 봐야 되겠죠. 1위부터? 네, 1위부터 탑. 네, 1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국 수석께서 출연하셨던 조두순 청원 답변, 국민청원 답변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했던 그날이죠? 이 의자에. 그렇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을 하셔서 국민청원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수석님 훨씬 더 멋지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참 조명이 받쳐주질 않아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겉모습보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많은 관심 보여주셨고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 거기다가 조국 수석님에 대한 뭐 일반의 관심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조회수도 댓글도 많이 주셨던 그런 네. 11시 50분이었습니다.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2위는요. 네, 2위는 저희 바로 제가 이겁니다. 어떤 시절 박수현 그런데 대변인님께서 뒤에 가을 풍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랬던 때가 있었군요. 네네. 기억하시죠? 11월 10일에 저희 두 대해서 사람과 또 함께 다른 행정관 한 명, 이번에는 세 명이서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것을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수행을 우리가 없는 갔었죠. 사이. 네, 우리가 없는 사이 저렇게 앵커 같은 모습으로 가을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방송에 인기가 있었던 게 저 라이브가 박수현 대변인님의 이 안정되고 이제 앵커 같은 진행에다가 또 우리 윤영찬 수석과의 라이벌 구도로다가 네. 또 이제 깨알 같은 디스를 해주셨어요. 네. 뭐 1km를 뭐 인도네시아에서 뛰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구수한 그런 네, 진행으로 네, 네. 인기를 많이 끌었던 라이브였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저렇게 야외에서 했었죠. 맞아요. 그때 갑자기 추워졌을 때 부대변인님 막 추워하시니까 댓글에 막 대변인님께 코트를 드리라느니 뭐 아니 초기에는 진짜 좀 멋진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갈 때마다 추워. 기온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이거 언제까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왔네요. 네, 들어와서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3위는요, 최근 방송이네요. 12월 21일자. 윤영찬 수석. 네, 이거는 12월 17일자에 한중 정상회담 편입니다. 정상회담하고 귀국을 하자마자 토요일 밤에 귀국을 하니 정말 이 높으신 수석님과 보좌관께서 직접 출연해서 정상회담에 얽힌 뒷이야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뭐 홀대론이라든지 혼밥이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특집 방송이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많은 분들 지금도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주영님. 우리 정수민님이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달리기는 안 하나요? 달리기가 이게 윤영찬 수석님과 네.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그 청와대 네. 1km 달리기 우리가 하는 한다고 겁니까? 몇 번 공약을 했었는데 이게 참 두 분 너무 요즘에- 바빠서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 체력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기력이 딸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살 더 나이가 드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쓰러지실까봐 저희 방에는 그래서 홍삼을 비축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대변인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봉황기배 1km 달리기는 뭐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네, 저희가 아직 죽은 기획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예, 그 다음으로는 3위에는 올해의 국가 최저임금 지원금 팩트체크를 이제 전해드렸던 12월 21일자 라이브가 또 굉장히 많은 거의 박수현 대변인 편과 거의 비슷한 호응을 얻었고요. 네. 소방의 날 기념식 또 우리 정우성 배우가 또 이제 명예소방관으로 네. 임명받았던 소방의 날 기념식 그때 현장에 저희 행정관이 출동을 해서 즉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바람에 아주 이제 실감나는 생생한 라이브 할 수 있었고요. 네.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또 4위를 기록했고요. 외신이 본 한중 관계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 갔다 오고 나서 네. 외신을 쫙 모아서 전해드렸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뭐 황구시보부터 해서 그 편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그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사이사이 외신에서 소식들이 있을 때 한국과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께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청와대 라이브가 오늘 2017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식사하러 가시랴 바쁘실 텐데 이 몇 글자 적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하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청와대에서 최초로 하는 소셜 라이브 방송이었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참 남이 하지 않은 것, 이전에 없었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여러 경로로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힘내라 격려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로써 조금 잠시 저희가 아디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잠시 쉬고요. 네. 새해에 더 고민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까? 다시 찾아뵙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가 몰라요. 네, 아직 모르지만 1월 10일이죠. 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시 찾아뵙는 날은 일단 1월 10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네. 기대해달라는 말은 참 못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저희가 그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굉장히 또 귀한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청와대 사랑채에 전시가 되고 있는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전시가 있습니다. 네. 펜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선체로 한 번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개월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네. 그 그림 앞에서 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림 네.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었는데 저 그림을 완성하는 그 전 장면을 압축해 놓은 영상이 정말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제목으로 이 관람 영상이 같이 이제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모습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났다고 저희가 안녕히 계세요 한다고 해서 가지 마시고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와대 페북, 유튜브, 또 트위터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친구분들에게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다더라 하고 나중에라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2017년 몇 달이었지만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8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리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